제 이름은 리성철입니다. 35살이에요. 평양 만수대창작사 소속 초상화 관리원이었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들 했어요. 하지만 그건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죠. 0.1mm의 먼지도 용납되지 않는 세계였어요. 어느 날 폭우가 내렸습니다. 물 한 방울이 초상화를 적셨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지옥이 됐습니다. 초상화를 훼손했다는 건 가문 멸족을 의미했어요.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신을 속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2019년 3월 15일 평양 만수대창작사 대회의실에 300명이 모였어요. 다들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단상에 당 간부가 서 있었는데 손에 붉은 천으로 감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철 동무. 예.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생 초상화 관리원으로 임명된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초상화 관리원은 특별한 직책이었거든요. 전국에 500명밖에 없었어요. 당에서 직접 선발하는 자리였죠. 간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특수 제작된 관리 도구들이 가득했어요. 흰 비단 장갑, 특수붓, 미세 섬유천, 각도 측정기, 돋보기까지. 이 도구들은 저에게만 허락된 신성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동무에게만 허락된다. 절대 다른 사람이 만지게 해선 안 된다. 동무의 손만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지킬 수 있다.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상자를 받았어요. 무거웠지만 영광의 무게였죠. 단상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내 미숙이 울고 있었어요. 여보, 축하해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에요. 7살 딸 수진이도 웃으며 말했죠. 아빠, 대단해요. 딸을 안아줬습니다. 행복했어요. 이 일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 달간의 교육이 시작됐어요. 평양 중심부 특수 교육장이었죠. 교관은 30년 경력의 60대 노인이었습니다. 동무들, 이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이건 신성한 의식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은 초상화로 영생하신다. 우리는 그 영생을 지키는 자들이다. 교육은 혹독했어요. 초상화 앞에서 무릎 꿇는 각도는 정확히 90도여야 했고 고개 숙이는 각도는 45도였죠. 장갑 끼는 법부터 먼지 제거법, 닦는 법까지 모든 게 규정돼 있었습니다. 특히 힘든 건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주름 하나, 먼지 하나, 0.1도의 기울기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틀리면 100번이고 200번이고 다시 했죠. 한 달 뒤 시험을 봤어요. 떨렸습니다. 실수하면 탈락이었으니까. 하지만 완벽하게 해냈고 합격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안도했습니다. 배치된 곳은 평양 중심부 당 건물 1층 로비였어요. 거기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제 임무는 그 초상화를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위대한 수령님, 오늘도 수령님의 영생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죠. 먼지를 털어내고 닦고 각도를 확인하고 조명과 습도와 온도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0.1mm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어요. 가문의 영광이었죠.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5시 정각에 건물에 도착했어요. 어둠 속 건물에 불을 켜면 초상화가 보였죠. 붉은 액자 속 김일성의 미소.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한 뒤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온도 확인. 19.5도. 적정 범위. 습도 확인. 55%. 역시 적정 범위. 조명 각도 확인. 45도. 완벽. 이제 초상화 자체를 점검할 차례였어요. 장갑을 10분에 걸쳐 조심스럽게 꼈습니다. 주름이 생기면 안 됐거든요. 돋보기를 들고 초상화에 가까이 갔죠. 왼쪽 위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0.1mm 단위로 살펴봤어요. 먼지, 얼룩, 금 변색. 모든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30분이 걸렸죠. 어느 날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이부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검열 나간다. 준비해라. 심장이 뛰었어요. 검열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건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다시 모든 걸 점검했습니다. 10시에 보이부 요원 3명이 들어왔어요. 검은 제복, 무표정한 얼굴. 동무가 성철인가? 예. 초상화 관리 상태를 점검하겠다. 요원이 제 것보다 배율이 높은 돋보기를 꺼내 초상화를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식은땀을 흘리며 지켜봤어요. 10분 뒤 요원이 뭔가 발견했습니다. 여기 뭔가. 다가갔어요. 0.1mm도 안 되는 점이었죠. 먼지가 아니라 안료 자체의 미세한 돌기 같았어요.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제작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질감입니다. 요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확실한가? 예. 다행히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군. 30분간의 검사 끝에 합격이다. 관리 상태 양호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0.1mm의 점 하나 때문에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이게 제 일이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긴장해야 했죠. 작은 실수 하나가 가문 전체를 끝장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미숙에게 검열 얘기를 하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괜찮았어요. 합격이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학교에서 그린 김일성 초상화를 보여줬습니다. 잘 그렸네. 안아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수진이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초상화를 숭배하는 법을. 이게 우리의 미래였어요. 평생 초상화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하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었으니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과가 반복됐어요. 점검하고 닫고 확인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0.1mm의 규율 속에서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19년 9월이었어요. 초상화 관리원으로 일한 지 6개월. 일은 여전히 긴장됐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미숙은 방직 공장에서 일했고 수진이는 소학교 2학년이었죠.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1등이었어요. 우리는 평양 중심부 3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방 2개. 북한에서는 좋은 집이었죠. 저녁이 되면 가족이 모였어요. 미숙이 쌀밥을 지었습니다. 북한에서 쌀밥은 귀했지만 우리는 먹을 수 있었어요. 가끔 고기도 나왔죠. 감사히 먹겠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지 알아요? 수진이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하네. 칭찬해주자 수진이가 웃었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죠. 저녁을 먹고 TV를 봤어요. 조선중앙TV 뉴스. 김정은 동지의 현지 지도 소식. 수진이가 졸기 시작해서 방으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이마에 키스하고 거실로 돌아오니 미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함께 그릇을 닦으면서 미숙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일은 어때요? 괜찮아요. 조금 힘들지만 할만해요. 미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우리 가족 지켜줘서 당연한 거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 반짝이는 불빛들 아름다웠어요. 이 평화가 영원하길 바랐죠. 주말에 가족과 만경대에 갔어요. 김일성 생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있었죠. 우리도 한 시간을 기다려 생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10분간 묵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위대한 수령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 대단하신 분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위험했으니까. 북한에서는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평화도. 하지만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다른 선택은 없었으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 미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죠? 그럼요, 정말 행복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행복한 척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다음 날도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똑같은 일과 끝없는 반복. 0.1mm의 규율 속에서 2019년 10월 12일 밤이었어요. 평양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죠. 집에서 창밖을 보는데 빗줄기가 미친 듯이 세차게 내렸어요.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불안했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건물에 물이 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 건물은 오래됐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당 사무장이었죠. 성철 동무, 지금 당장 건물로 나와라. 천장에서 물이 샌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금 갑니다. 우산도 없이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을 달렸어요. 30분을 뛰어 건물에 도착했죠. 1층 로비로 들어갔어요. 초상화가 있는 곳. 멈칫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초상화 바로 위에서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졌죠. 안 돼. 달려갔습니다. 초상화를 봤어요. 물방울 하나가 초상화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눈 부분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초상화 훼손. 북한에서 이건 사형감이었어요. 아니, 사형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죠. 가문 멸족이었습니다. 3대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였어요. 미숙이, 수진이, 부모님, 형제들 모두. 진정해, 성철아. 진정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패닉 상태가 되면 안 됐어요. 생각해야 했습니다. 일단 물을 막아야 했어요. 천장으로 올라가 비닐을 덮었습니다. 물이 멈췄죠. 초상화로 돌아왔어요.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봤습니다. 물방울이 스며든 자리가 선명했어요. 김일성의 왼쪽 눈. 안료가 번졌습니다. 작지만 확실하게 보였어요. 이건 숨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검열 한 번만 받으면 바로 발각될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보고해야 할까? 아니, 보고하면 끝이에요. 즉시 체포당합니다. 복구할 수 있을까? 저는 관리원이지 보건기술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도라도 해야 했습니다. 새벽까지 초상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가 떴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전화했어요. 여보,
건물에 물이 새서 밤새 작업했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세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미숙은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초상화실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다시 초상화를 봤어요. 얼룩이 또렷했습니다. 김일성의 왼쪽 눈, 물이 스며든 자리, 복구해야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가 아니었어요. 안료조합법도 몰랐고 붓질 기술도 없었죠.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창고로 갔어요. 초상화 보수용 물감과 붓이 있었습니다. 비상용으로 보관하던 거였죠. 꺼내서 책상에 펼쳤어요. 물감 10여 개, 붓 5개, 희석제, 건조제. 초상화를 다시 봤습니다. 김일성의 눈 색깔. 검은색이지만 단순한 검은색이 아니었어요. 갈색이 조금 섞인 듯한 미묘한 색이었죠. 물감을 섞기 시작했어요. 검은색에 갈색을 조금. 아니, 너무 어두워요. 흰색을 조금 더. 아니, 이제 너무 밝아졌네요. 3시간 동안 시도했습니다. 1000조각에 발라보고 색을 비교하고 다시 섞고 50번을 넘게 시도했어요. 드디어 비슷한 색이 나왔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색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들었어요. 초상화에 가까이 갔죠. 숨을 멈췄습니다. 붓끝을 얼르게 됐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칠했습니다. 물감이 스며들었어요. 얼룩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계속했습니다. 한 획 한 획 조심스럽게. 땀이 흘렀어요. 손이 떨려서 멈추고 심호흡하고 다시 시작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얼룩이 거의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가까이서 보면 알 수 있었죠. 복구한 흔적이. 어떻게 하지? 검열을 어떻게 속이지? 전기였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면? 아니, 조명은 규정된 밝기가 있었어요. 각도? 초상화를 약간 틀면 빛의 반사로 보이지 않을 수도. 아니에요. 초상화 각도도 규정돼 있었습니다. 정확히 수직이어야 했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검열 시간을 조작하는 거. 만약 어두운 시간대에 검열을 받으면 보이부 요원들이 자세히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검열 시간은 보이부가 정하는 거였으니까.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계속 복구 작업을 하면서 최대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 매일 밤 초상화 앞에 앉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고 개선하고 다시 칠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복구 부분이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숙에게, 수진이에게, 당 간부에게, 동료들에게 모든 게 정상이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보이부에 끌려가는 꿈, 가족이 수용소로 가는 꿈. 깨면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보이부였죠. 내일 오전 9시 검열 나간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초상화를 봤어요. 복구 부분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여전히 흔적이 있었어요. 미묘하게 색이 다르고 질감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새벽 4시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기. 만약 검열 도중 정전이 된다면
어둠 속에서는 복구 흔적을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계획적 정전은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우연을 가장해야 했습니다. 건물의 전기 차단기를 살펴봤어요. 1층 복도 끝에 있었죠. 낡은 차단기였습니다. 만약 검열 중에 제가 실수로 차단기를 건드린다면? 아니,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검열 전에 차단기를 느슨하게 해놓는 거. 그러면 아무나 지나가다 건드려도 전기가 나갈 거예요.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아침 8시 건물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는 복도로 가서 차단기를 살짝 느슨하게 했습니다. 진짜 조금만 건드리면 나갈 정도로. 9시가 됐어요. 보이부 요원 4명이 들어왔습니다. 전보다 1명이 더 많았어요. 검열을 시작하겠다. 요원들이 초상화 앞으로 갔습니다. 돋보기를 꺼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요원 1명이 초상화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가까이 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발각될 거예요. 제가 자연스럽게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복도로 나갔어요. 차단기 쪽으로 천천히 걸었죠. 그때 다른 직원이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찬스였어요. 김동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직원이 놀라 몸을 틀었어요. 팔꿈치가 차단기를 건드렸죠. 탁! 전기가 나갔습니다. 정전이에요. 초상화실이 어두워졌어요. 뭐야, 왜 전기가 나가? 보이부 요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단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려가서 차단기를 올렸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단기가 노후돼서. 요원들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다시 검열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진 게 보였습니다. 10분 뒤, 오늘 검열은 여기까지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일단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미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여보, 미숙이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미숙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말해줘요. 뭐요? 요즘 이상해요. 밤마다 악몽 꾸고 식은땀 흘리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무슨 일 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켰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거짓말 마요. 미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여보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무슨 일이에요? 나한테 말해줘요. 말해야 할까요? 아니, 말하면 미숙도 공범이 돼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미숙의 눈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보, 초상화가 어떻게 됐는데요? 훼손됐어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폭우, 물방울, 얼룩, 복구 시도, 오늘의 검열까지. 미숙이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 아직 들키진 않았어요. 제가 복구했고 오늘도 넘겼어요. 하지만 다음엔요? 언젠가 들킬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안 돼요. 미숙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지금 생각해야 해요. 우리 수진이 생각해야 해요. 만약 들키면 수진이도 끝이에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여보, 우리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망, 탈북.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죠. 너무 위험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면 잡히면 총살이에요. 여기 남아도 총살이에요.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나아요. 최소한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맞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미숙도 마찬가지였죠. 새벽 3시 미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결정했어요. 도망가요. 하지만 도망가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수진이, 우리 딸. 방문을 열고 봤어요. 수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도망가요.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어디로 생각해야 했어요. 철저하게 계획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끝이었으니까. 다음 날 만수 대창작사에 갔어요. 초상화 제작실이었습니다. 명목상은 관리 매뉴얼을 확인하러 온 거였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거였습니다. 새 초상화를 구하는 것. 생각이 바뀌었어요. 도망가기 전에 훼손된 초상화를 새 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 그러면 최소한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제작실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동무 예비 초상화 재고가 있습니까? 왜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려고요. 화재나 파손 같은.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긴 합니다. 창고에 예비분이 몇 개 있죠. 볼 수 있을까요? 창고로 갔습니다. 거기 초상화 10여 개가 보관돼 있었어요. 다 똑같은 김일성 초상화였습니다. 이거 하나 가져가도 될까요? 비상용으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당 승인을. 급한데요. 일단 가져가고 나중에 서류 처리하면 안 될까요? 책임자가 망설였어요. 글쎄요. 뇌물이 필요했습니다. 동무, 담배 좋아하시죠? 제게 외국산 담배가 좀 있는데. 책임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외국산이요? 예. 가져다 드릴게요. 그럼 하나만 가져가세요. 조용히. 성공했습니다. 초상화를 차에 실었어요. 천으로 감싸서 조심스럽게 건물로 돌아왔죠. 밤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퇴근한 뒤 11시쯤 초상화실로 갔어요. 훼손된 초상화를 내렸습니다. 벽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했죠. 새 초상화를 걸었어요.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각도를 맞췄습니다. 조명을 조절했죠. 완벽했습니다. 똑같아 보였어요. 훼손된 초상화는 천으로 감쌌습니다. 어디 숨겨야 할까? 사무실 벽장을 열었어요. 뒤쪽 벽이 석고보드였습니다. 망치로 조심스럽게 뜯어냈어요. 벽 안쪽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초상화를 넣었어요. 다시 석고보드를 붙였죠. 퍼티로 메웠습니다. 몇 시간 뒤 벽이 마르자 흔적이 거의 안 보였어요. 성공했습니다. 이제 새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아무 흠도 없는 깨끗한 초상화. 검열을 받아도 괜찮을 거예요. 최소한 한동안은. 하지만 영원히 숨길 순 없었습니다. 언젠가 들킬 거예요. 초상화 재고 관리 때 발각될 수도 있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새 초상화로 바꿨어요. 이제 시간을 좀 벌었어요. 그럼 언제 떠나요? 준비하는데 2주 정도 필요해요. 돈도 모아야 하고 경로도 알아봐야 하고. 알겠어요. 제가 돈 모을게요. 미숙이 방직 공장 월급을 모았어요. 저도 제 월급을 모았죠. 집에 있는 귀중품도 팔았습니다. 2주 동안 $500를 모았어요. 탈북 브로커에게 줄 돈이었습니다. 탈북 경로도 알아봤어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 다음 태국이나 라오스를 거쳐 한국으로. 위험했지만 가능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이었어요. 내일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저녁이었죠. 가족과 함께하는 미숙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쌀밥, 고기, 김치, 계란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와,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많네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특별한 날이니까. 미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몰랐어요. 내일 도망간다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렸거든요. 비밀을 지킬 수 없었어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평화로운 식사.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내일 학교에서 소풍 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어디로? 대동강이요. 선생님이 도시락 싸오래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싸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일은 학교에 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도망갈 테니까. 저녁을 먹고 TV를 봤어요. 조선중앙TV. 마지막으로 보는 북한 방송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졸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자야겠다. 방으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이마에 키스했어요. 수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실로 돌아왔어요. 미숙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많이 가져갈 순 없어요. 의심받으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옷 몇 벌이랑 돈만 챙겼어요. 미숙이 우는 걸 참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해내야죠. 다른 선택이 없어요. 미숙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꼭 살아남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미숙도 깨어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 수진이를 깨웠어요. 수진아, 일어나. 응? 아직 일찍인데요. 여행 가는 거야. 여행? 응. 아빠 일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야 해. 너도 같이 가는 거야. 학교는요? 오늘은 쉬는 거야.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아직 졸린 눈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따뜻한 옷으로 짐을 챙겼어요. 최소한만. 가방 하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봤어요. 우리가 살던 곳, 추억이 가득한 곳, 다시는 못 올 거였습니다. 가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 5시였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아니면 끝이 되는 거였죠. 새벽 6시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경찰도 보였죠. 여보, 이상해요. 미숙이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기차역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긴장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제 전화가 울렸어요. 당 사무장이었습니다. 성철 동무 어디 있나? 역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척집에 가려고. 당장 건물로 와라. 긴급 검열이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지금요? 지금 당장?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숙을 받습니다. 긴급 검열이래요. 뭐라고요? 지금 가봐야 해요. 안 가면 의심받아요. 하지만 여보, 여기서 기다려요. 저 다녀올게요.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새 초상화로 바꿨잖아요. 문제 없을 거예요. 미숙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조심해요. 꼭 돌아와요. 돌아올게요.
수진이 뺨에 키스했습니다. 아빠 금방 올게. 역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빨리 가주세요. 30분 뒤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에 보이부 요원 6명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늦었군.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열을 시작하겠다. 요원들이 초상화 앞으로 갔어요. 새 초상화였습니다. 깨끗한, 완벽한. 괜찮을 거예요. 문제 없을 거예요. 요원이 돋보기로 초상화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 3분, 이상 없음.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원이 말했어요. 초상화 이력을 확인하겠다. 이력이요? 이 초상화가 언제 제작됐고 언제 설치됐는지 말이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기록을 보여라. 예, 잠시만요. 사무실로 가서 관리 장부를 꺼냈습니다. 초상화 설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8년 1월 15일. 하지만 지금 걸린 초상화는 2주 전에 바꾼 거였습니다. 요원이 초상화 뒷면을 봤어요. 거기 제작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번호는 350일이다. 장부에는 뭐라고 돼 있나? 912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설명해 보라.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상화를 바꿨구나. 아니 그게 왜 바꿨나? 무슨 일이 있었나? 끝났습니다. 들켰어요. 대답하라. 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폭우 때 물이 새서 초상화가 훼손됐다는 말인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훼손된 초상화는 어디 있나? 벽 안에. 요원들이 사무실로 몰려갔어요.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장 뒤쪽 벽을 망치로 부쉈어요. 초상화가 나왔습니다. 천으로 감싼. 풀었습니다. 얼룩진 김일성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이 반역자.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수령님을 모독한 죄, 초상화를 훼손한 죄. 아닙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비가 새서. 변명하지 마라.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체포한다. 성철, 넌 끝이다. 끌려나갔어요. 밖에 호송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태워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거리. 마지막으로 보는.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미숙과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에서 어떻게든 탈출해야 했어요. 어떻게든. 호송차가 보이부 건물에 도착했어요. 끌려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죠. 차가운 복도, 세문들. 한 방에 던져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작은 창문 하나, 침대 하나, 변기 하나.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습니다. 미숙은? 수진이는? 전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 불가능해요. 여기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몰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요원 2명이 들어왔어요. 나와라.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의자에 앉혀졌어요. 밝은 조명이 얼굴을 비췄죠. 신문관이 앉았습니다. 40대 남자, 차가운 눈빛. 성철, 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저는 닥쳐라. 말하라고 할 때 말해라. 예. 초상화가 언제 훼손됐나? 10월 12일입니다. 어떻게 훼손됐나? 폭우로 천장에서 물이 새서 초상화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구하려고 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나? 그게 왜? 가족이 걱정돼서요. 가족? 신문관이 비웃었어요. 내 가족은 이제 끝이다. 넌 가문 전체를 망쳤어. 제발 가족은 모릅니다. 제 잘못이에요.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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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족도 조사할 것이다. 안 됩니다. 가족은 정말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다. 신문관이 서류를 꺼냈어요. 서명해라. 초상화 훼손 및 은폐 자백서다. 만약 서명하면 가족은 안전할까요? 그건 우리가 결정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명했어요. 좋아. 이제 수용소로 보낼 것이다. 언제요? 내일. 내일. 시간이 없었어요. 독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탈출하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도해야 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간수가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빵 한 조각, 물 한 컵. 먹어라. 간수가 나갔어요. 문을 잠그고 빵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탈출 방법을. 창문? 너무 작아요. 몸이 안 들어가요. 문? 잠겨 있어요. 쇠문이라 부술 수도 없고, 간수를 제압? 2명이에요. 무기도 있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수가 순찰하는 소리였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제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간수가 들어왔어요. 혼자였습니다. 너 이리 와. 왜요? 질문 좀 더 하겠다. 이상했어요. 한밤중에 신문이라니. 간수가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나 탈북자 도와주는 사람이야. 심장이 뛰었어요. 뭐라고요? 너 가족 있지? 역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연락받았어. 미숙이가 뭔가 했구나. 지금 탈출시켜 줄 거야. 조용히 따라와. 왜 도와주는 거예요? 돈 받았어. 그리고 나도 탈북할 거야. 같이 가자. 믿어야 할까요?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간수가 복도를 확인했어요. 지금 야간 근무자가 1명뿐이야. 제압하고 나가자. 어떻게요? 이거. 간수가 전기 충격기를 꺼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조용히 걸었습니다. 다른 간수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간수가 자고 있었어요. 전기 충격기를 댔습니다. 찌직. 간수가 기절했어요. 빨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으로. 출구로. 경보기가 울릴까봐 조심했어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차가 저기 있어. 간수가 가리켰습니다. 달렸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출발했습니다. 역으로 가자. 10분 뒤 역에 도착했어요. 미숙과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여보, 차에서 내려 안아줬어요. 어떻게? 돈 다 썼어요. 브로커한테. 간수 매수하는데. 고마워요. 이제 가요. 빨리. 간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간다. 이제 나도 끝이야. 알겠어요. 차에 탔습니다. 넷이서 북쪽으로 향했어요. 국경으로. 자유를 향해. 차가 달렸습니다. 밤의 고속도로를. 이제는 동료가 된 간수가 운전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철수예요. 그냥 철수라고 불러요. 고마워요, 철수 동무. 별 말씀을요. 저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차 안이 조용했어요. 수진이는 잠들어 있었고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게. 조금만 참아요.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철수가 말했어요. 검문소가 나와요.
피할 수 없나요? 이 길밖에 없어요. 통과해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간수 신분증 있어요. 죄수 호송한다고 하죠. 위험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검문소가 가까워졌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여보, 수진이 깨우지 마요. 자는 척하게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경비병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가 창문을 내렸어요. 신분증, 간수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죄수 호송이요. 신양 교화소로. 경비병이 뒤를 봤어요. 우리를 확인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수요. 초상화 훼손범이요. 경비병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초상화 훼손? 예. 큰 범죄자들이요. 경비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과. 차단기가 올라갔어요. 출발했습니다.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문소는 더 있을 거예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숨어야 해요. 낮에는 검문이 더 심해져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작은 마을로 들어갔어요. 버려진 집을 찾았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죠. 낡은 집이었어요. 먼지투성이었지만 숨기엔 좋았습니다. 여기서 밤까지 기다려요. 수진이가 깼어요. 아빠, 여기 어디예요? 응, 여행 중이야. 잠깐 쉬는 거야. 배고파요. 미숙이 가방에서 빵을 꺼냈어요. 이거 먹어. 수진이가 빵을 먹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를 찾고 있을까요? 낮 동안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를 들었죠. 평양 보이부에서 중대 범죄자 성철이 탈출했습니다. 초상화 훼손 및 은폐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도주 중입니다. 모든 경비대는 검문을 강화하고 심장이 뛰었어요. 전국에 수배됐습니다. 이거 위험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계속 가야 해요. 멈추면 잡혀요. 밤이 됐어요. 다시 출발했습니다. 검문소가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철수가 능숙하게 통과했죠.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신양에 가까워졌어요. 국경까지 50km. 여기서부터는 차로 못 가요. 검문이 너무 심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걸어가야 해요? 예. 산으로 우회해서 차에서 내렸어요.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힘들었어요. 수진이가 힘들어했죠. 조금만 참아, 수진아. 아빠, 다리 아파요. 아빠가 업어줄게. 수진이를 업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밤새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압록강이 보였어요. 저기가 중국이에요. 철수가 가리켰습니다. 강이 보였어요. 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자유가 저 건너편에 있었어요. 오늘 밤에 건너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 졌어요. 이제 건널 시간이었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압록강 앞에 섰습니다. 넷이서 강물은 반쯤 얼어 있었어요.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예.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잘 들어. 이제 강을 건널 거야.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알았지? 네, 아빠. 무서우면 아빠 손 꽉 잡아. 네. 미숙이 제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판에 발을 디뎠어요. 차가웠습니다. 미끄러웠죠.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한 걸음씩
10m를 갔습니다. 20m, 30m, 절반쯤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경비병이었어요. 북한 쪽에서 빨리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뛰었어요. 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으악.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괜찮아. 계속 뛰어. 탕탕탕. 총알이 얼음을 맞췄습니다.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조심해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갈라진 부분을 피했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40m. 거의 다 왔어요. 탕. 철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윽. 철수 동무. 괜찮아요. 계속 가요. 다리를 맞았나 봐요. 절뚝거리며 뛰었죠. 50m. 중국 땅이 눈앞이었습니다. 탕탕탕. 마지막 총성이 울렸어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에 쓰러졌어요. 넷 다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살았습니다. 건넜어요. 뒤를 봤습니다. 경비병들이 강 건너편에 서 있었어요.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으니까 해냈어요. 미숙이 울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네, 무서웠어요.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철수를 봤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철수 동무,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살았어요. 일어났습니다. 마을이 보였어요. 중국 마을. 걸었어요. 절뚝거리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어요. 탈북자라는 걸 알았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도와줄까요? 브로커세요? 예. 한국 가고 싶어요? 예. 돈 있어요? 예. 따라오세요. 안가로 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철수를 치료했습니다. 총알을 빼냈어요. 아. 철수가 신음했습니다. 참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치료가 끝났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한국까지 한 달 걸려요. 중국 거쳐서 라오스, 태국으로 가요. 알겠습니다. 돈은 500달러요. 미숙이 돈을 줬어요. 여기 있어요. 좋아요. 내일 출발하죠. 그날 밤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북한이 아닌 곳에서 자유로운 땅에서 한 달이 흘렀어요. 중국을 거쳐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트럭에 숨어 국경을 넘고 정글을 걸었어요. 수진이는 자주 울었습니다. 힘들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조금만 참아, 수진아. 곧 좋은 곳에 도착해. 언제요? 곧 태국에 도착했어요. 방콕이었습니다. 브로커가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갔죠. 여기서 신청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을 만났어요. 탈북자세요? 예. 서류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출신, 탈북 경위. 조사가 필요해요. 한 달 정도 걸려요. 알겠습니다. 임시 숙소에서 기다렸어요. 한 달.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이유, 가족관계. 모든 걸 말했어요. 초상화, 훼손, 도망. 알겠습니다. 승인됐습니다. 한국 갈 수 있어요. 정말요? 예. 다음 주 비행기 타세요. 드디어였어요. 한국. 자유. 일주일 뒤 비행기를 탔습니다. 넷이서 저, 미숙, 수진, 철수.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태국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내렸습니다. 인천공항, 한국, 자유로운 땅, 울었습니다. 미숙도 울었어요. 철수도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빠, 왜 울어요? 행복해서 그래. 여기가 좋은 곳이에요? 응. 여기선 자유로워. 자유가 뭐예요? 무섭지 않은 거야. 초상화도 없고, 보이부도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수진이가 웃었어요. 공항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 자유로운 하늘. 2020년 8월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서울 외곽이었지만 우리 집이었죠. 일을 구했습니다. 공장 노동자였어요. 단순한 일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으니까. 미숙도 일했어요. 식당에서 일했죠. 수진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친구들도 생기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철수는 택시 기사가 됐어요.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죠.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아빠, 오늘 전쟁기념관 가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왜? 학교 숙제요. 북한 전시 보고 감상문 써야 해요. 그래, 가자. 가족 셋이서 전쟁기념관에 갔어요. 북한실로 들어갔습니다.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북한 생활용품, 선전물, 군복, 그리고 초상화. 멈췄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김일성 초상화가 있었어요.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탈북자가 가져온 초상화. 훼손됐지만 복원함. 북한 우상화의 증거. 심장이 뛰었어요. 제 초상화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다른 거였죠. 하지만 똑같았어요. 똑같은 김일성, 똑같은 미소. 한때 저를 지배했던 공포의 대상. 지금은 달랐어요. 그냥 그림이었습니다. 색과 형태. 더 이상 신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초상화야. 북한에서는 신처럼 모셨어. 왜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미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자유예요. 그래요. 자유예요. 전시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한국 좋아요. 왜? 자유로워요. 무서운 거 없어요.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 좋지.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 자유로운 구름. 미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죠? 그럼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TV를 봤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소식. 예전 같았으면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니었어요. 그냥 뉴스였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잠들 시간이었어요. 수진이를 재웠습니다. 잘 자, 수진아. 잘 자요, 아빠. 방문을 닫고 나왔어요. 미숙과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 가끔 꿈꿔요. 북한에 있는 꿈. 저도요. 하지만 깨면 괜찮아요. 여기 있으니까. 고마워요. 살려줘서.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미숙이 웃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더 이상 초상화가 없었으니까. 더 이상 공포가 없었으니까. 자유였어요. 진짜 새로운 아침이 올 거였습니다. 자유로운 아침이.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